안녕하세요. 영상 공부방의 김성래입니다. 앞으로 영상에 관한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들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야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복 받으실 겁니다. 각 장별로 영상을 각각 만들다가는 이 책만 몇 달을 이야기할 것 같아서요. 남은 부분 중에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내용들 일부를 조금 더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늘 기장의 카드를 준비해놓습니다. 많은 거장들의 연출론이나 영화를 바라보는 시각에 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제가 함부로 말할 깜냥도 못되고 자칫 제가 잘못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책에 나온 내용들 중에 현장에서의 노하우나 독특한 경험들에 대한 이야기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마틴 스콜세지 감독 인터뷰를 보면 렌즈에 관한 취향이 나오는데요. 25mm 렌즈를 통해 삶을 보기라는 제목의 소단락이 있습니다. 제목에서처럼 마틴 스콜세지 감독은 광각 렌즈를 즐겨 사용한다고 합니다. 노골적인 변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명함을 위해서, 대사를 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각 렌즈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극적인 효과를 위한 안각, 개인적으로는 안각이란 용어보다 로우 앵글이란 표현을 최근에 더 많이 본 것 같은데 안각에서 광각 렌즈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미지가 좀 막연해 보이기 때문에 망원 렌즈의 사용을 그리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비드 핀처의 세븐이나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에서처럼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은 좋아한다고 하는 것도 꽤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그게 무슨 뜻일 것 같나? 망원 렌즈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을 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도구에 관한 개인적인 취향을 볼 수 있는 것도 이 책의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광각과 망원 중에는 광각을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영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2D 평면에 나타나게 마련이고 이 평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림부터 사진, 영화 모두 화면의 깊이감을 표현하기 위한 많은 고민들이 있어 왔죠. 깊이감이 잘 드러나는 영상을 저도 좋아하는 편이고 그런 면에서 원근감이 강하게 드러나는 광각 렌즈를 더 좋아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책을 보다 보면 광각 렌즈를 선호하는 감독들의 말을 종종 보실 수 있습니다. 팀 버튼이나 장피에르 주네 역시 이런 언급을 하고요. 오우상 감독 역시 극단적인 광각과 망원을 좋아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왕자웨이, 왕가위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이 감독 인터뷰에도 독특한 단락이 있습니다. 이야기보다 장소가 앞선다는 단락인데요.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간을 아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공간을 알면 거기에서 인물이 무엇을 할지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간은 인물이 누구인지, 왜 거기 있는지 등을 설명해 준다는 말도 하고 있습니다. 인물과 사건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간이라는 부분에서 시작한다는 점은 꽤나 독특한 접근 방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역발상. 아마 왕가위 감독이 만드는 멋진 영상미는 이렇게 공간에 대한 고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책의 표지에 실린 팀 버튼의 이야기도 재밌습니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시작을 해서인지 이런 부분에 관한 이야기들로 시작을 하는데요. 애니메이션 제작이 영화 감독에게 좋은 훈련이란 말을 합니다. 프레임 구성, 조명 디자인, 움직임, 편집 등을 모두 혼자서 하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모든 분야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금은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색 보정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촬영이나 편집에 대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색 보정에 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독특한 부분은 이전까지와의 많은 거장들의 인터뷰와 달리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하지만 직접 쓰지는 않는다라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소제목도 내가 시나리오를 쓰지 않는 이유인데요. 바로 뒤에 나오는 데이비드 크로넨버그 감독의 인터뷰에는 시나리오를 써야 감독이다라는 소제목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 책 전체에서 보면 오히려 크로넨버그 감독과 같은 경우가 더 많은 편이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방식은 이 책 전체에서도 꽤 독특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팀 버튼은 독자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결과물이 너무 개인적이 되는 것에 대한 경계를 한다는 점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팀 버튼 영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 편인데요. 공포 영화를 보며 자랐고 공포 영화에서 정말 중요한 요소는 스토리가 아니라 이미지라는 말. 관객을 묶어둘 강한 이미지가 중요하고 이미지 자체가 스토리라는 말에서처럼 스스로 정한 기준에 따라 이런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팀 버튼이라는 이미지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나리오를 많이 안 썼다고 그래가지고 궁금해서 필모그래피를 찾아봤는데요.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26편의 작품 중에 각본과 감독을 모두 한 영화는 가위손, 프랑켄 위니, 아담스 패밀리 리메이크 이렇게 3편밖에 없었습니다. 대단히 흥미로움. 결과 충격적. 데이비드 크로넨버그의 인터뷰에는 한 편의 영화, 한 개의 렌즈라는 단락이 있습니다.
영화 엑시스텐즈는 27mm 렌즈만 썼다고 하는데요. 작품 수가 늘어날수록 내 방식은 더욱 단순해진다는 말과 로베르 브레송 감독이 모든 것을 50mm 렌즈로 촬영하기 시작한 때부터 솔직하고 단순한 것을 바랬다는 말을 합니다. 한편으로는 이 책에 있는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이 말한 도그마 95 선언과도 어느 정도 닿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라스 폰 트리에 감독은 인터뷰에서 한계는 자신의 영화와 자신을 위한 규칙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작업을 위한 하나의 방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이비드 린치 감독의 인터뷰 중에 기억에 남는 부분은 내 비밀 달리라는 단락이었는데요. 무거워서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을 때까지 달리의 모래주머니를 달고 67명이 달라붙어가지고 겨우 밀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낡은 기차 엔진처럼 아주 느리지만 조금 지나서 추진력이 생겨서 붙잡을 때는 밀던 사람이 온 힘을 다해 당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면 되게 매끄럽고 우아한 무빙이 나온다고 합니다. 달리를 사용하는 무빙에 이지인 이지아웃이 생긴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슬라이더 중에도 이렇게 무게감을 주기 위해 묵직한 원반의 원심력을 이용한 장비들도 봤는데요. 달리에 무게감을 준다는 건 무빙에 묵직함을 더해줘서 우아한 느낌을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카메라들이 가벼워지면서 기동성이 많이 생겼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묵직한 무빙들이 아쉬울 때가 있는데요. 위에서 말한 방식들을 고민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인터뷰를 한 사람은 장-릭 고다르입니다. 영화사를 고다르 전과 후로 나눈다고 할 만큼 많은 영향을 준 대단한 감독이죠. 더욱이 저자가 프랑스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일부러 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바로 앞에 있는 장피에르 주네와 장-릭 고다르 편은 각각 영상 제작의 실무와 연출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른 내용보다 고다르가 한 말이 인상적인데요. 감독이 되고자 하는 사람에게 오늘날 내가 할 말은 아주 간단하다. 영화를 만들라. 감독이 되고 싶다면 카메라를 들어라 라는 소제목이 있는 말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시작해보고 그 뒤에 고민하면서 계속 또 만들고 또 고민하고 또 만들고 이런 반복을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그대는 해답을 찾을 때까지 절대 쉬지 않지. 21명의 감독들이 저마다의 특징이 있어서 그리 지루하지 않게 보실 수 있는 책입니다. 모든 감독들 인터뷰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원제가 영화 수업이라는 인터뷰인지라 처음에 자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식으로 시작을 되게 많이 하는데 결국엔 하나같이 좋은 가르침을 준다는 점도 보다 보면 느끼시는 재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자가 감독들의 속 이야기를 잘 끄집어내는 노련한 인터뷰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영상은 이 책의 아주 일부분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터뷰에는 감독들이 배우를 대하는 방법, 본인의 영화론, 연출론 등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함부로 소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었고요. 실제로 한번 꼭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